자, 환자분들께서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골드 PTT 좋다고 해서 여러 번 받았는데 효과가 뭐 거의 없던데요. 이거 뭐 골드 PTT 이거 뭐 광고로 만들어진 이거 잘못된 치료법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골드 PTT는 기존의 약물 사용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요. 다만 적절히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골드 PTT가 효과가 좋지 않은지 각각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PTT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되겠죠. 골드 PTT는 피지선에다가 골드 PTT 입자를 초음파를 이용해서 집어넣고 폭탄이 준비된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레이저 롱펄스를 푹 쏘게 되면 그 입자와 레이저 빛이 만나면 그 입자가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뜨거워진 열을 이용해서 과도하게 커져 있는 피지선을 정상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즉, 이 과정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효과가 떨어지겠죠.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피지선에 입자가 잘 들어가야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에 충분한 폭탄이 들어가야지만 효과가 있겠죠. 자, 우리가 골드 PTT 입자가 피지선에 사실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그 초음파 진동을 이용해서 피지선에 입자를 넣어야 되는데요. 자, 선생님들께서 잘해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LDM과 같은 메가헤르츠 아주 고주파 장비를 쓰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입자 침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참고로 한번 제 논문에서 따온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자, 오히려 고가의 초음파보다는 킬로헤르츠의 상대적으로 저주파 초음파를 쓰는 것이 입자 침투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고주파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주파 초음파를 사용해서 입자 침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적절한 초음파를 사용해서 그럼 입자를 침투를 잘 시켰다. 이제는 적절한 레이저를 쓰면 되겠죠. 자, 대부분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은 1064 파장대 롱펄스 레이저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걸 또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수 선생님들께서 논문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쓰지 않고 제네시스라는 방식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자, 이 PTT가 처음 보고된 거는 2015년 하버드 의과대학 피부과학 교실 락스 앤더슨 팀에서 사용됐고요. 특정 크기 이상으로 커져 있는 피지선을 선택적으로 파괴시키기 위해서는 레이저가 조사되는 시간을 조절하면서 우리가 특정 크기를 없앨 수 있는데요. 복잡한 거 생략하고 30ms 정도의 시간 동안 쏘게 되면 커져 있는 피지선, 즉 비정상적인 크기의 피지선만 선택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실제로 레이저를 쏘게 되면 레이저를 한 방씩 빵, 빵, 빵 이렇게 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레이저를 쐈을 때 상당한 열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쏘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는 피지선은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정상 크기의 피지선은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됩니다. 피지선에 적절한 입자가 침투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커져 있는 비정상적인 피지선을 선택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길이의 펄스 듀레이션을 사용해야 됩니다. 즉, 제네시스 방식으로 다다다 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이 틀린 건 아닌데 보다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논문에 나온 대로 30ms의 펄스 듀레이션을 사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입자 침투를 적절히 했고 적절한 방식으로 레이저를 조사했다. 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골드 PTT는 어떻게 보면 의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입자 침투를 하는 피부 관리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보통 한 분이 아니라 한 병원에 여러 분 계시죠. 그리고 사람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의사가 눈으로는 우리 관리사분들이 침투를 잘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 팀들과 아주 오랜 기간 손발이 맞췄으면 사실 저희 병원처럼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비교적 초기에 이 세팅을 한 병원들은 아직까지는 입자가 제대로 침투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레이저를 시술하는 과정에 피부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이 온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표면에서 체크하는 그 온도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건 아닌데요. 자, 실시간으로 온도를 재게 되면 저희 병원인 경우에는 보통 표면 온도 기준으로 43도 정도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가 이전에 PTT 초기에 시술했을 경우에 특정 관리사분들이 그 초보분들이 하게 되면 온도가 38도, 39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만약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체크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38도라는 뜻은 입자가 제대로 침투를 안 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바로 시술을 중단하고 다시 한번 침투를 해야 됩니다. 자, 즉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입자가 피지선에 과연 잘 들어갔는지. 자, 두 번째, 잘 들어간 PTT 입자가 피지선에서 충분히 열을 낼 수 있도록 레이저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자, 세 번째, 자, 실시간으로 온도를 체크해서 혹시나 입자 침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를 있을 수는 있잖아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때그때 순간순간 체크해서 다시 한번 침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주 간격으로 PTT를 3번 하게 되는데요. 보통 10명 중에 한 8명 9명 정도는 3번으로 끝납니다. 당연히 증상이 아주 심한 분인 경우에는 5번 정도까지 하게 되는데요. 간혹 제가 환자분들한테 PTT가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 병원 왔을 때 이제 물어보면 8번, 9번 이렇게 길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세 가지 부분에 일정 부분이 조금 누락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골드 PTT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좋은 치료법이니까 너무 의심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경험 많은 병원에서 잘 치료받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펠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